안녕하세요. 태성월 밀리터리 톡입니다. 오늘은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밀리터리 코인 혹은 챌린지 코인이라고 하죠. 대부분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거는 약간 큰 챌린지 코인에 가깝지만 대부분 동전보다는 조금 크고 메달보다는 조금 작으면서 이런 금속재나 아니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주로 이 부대 생활을 오래 했던지 아니면 다른 부대랑 훈련을 많이 할수록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죠. 왜냐? 이 코인은 판매하는 물건은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부대 내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부대에 어떤 사람이 훈련을 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부대랑 같이 무언가 아주 유의미한 것을 하면은 감사의 증표 혹은 일원의 증표로 나눠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챌린지 코인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챌린지 코인들을 모아놓고 전시를 아주 자랑스럽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챌린지 코인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부터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재미난 건 기록이 없습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펜타곤의 기록을 찾아봐도 없고요. 미 육군 연구소, 미 육군 역사연구소, 미 공군 역사연구소를 찾아도 자세한 기록은 안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 코인은 아직까지도 공식이 아니라 비공인, 그러니까 부대에서 공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대에서 남는 예산이나 아니면 부대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각출해서 만드는 그런 기념품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요런 거일수록 더 재미난 루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연구를 했나 봐요. 야, 도대체 챌린지 코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그런 루머 몇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떠도는 이랍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미 육군에 항공대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행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얼마나 집안이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좀 아주 부유한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이제 공군으로 공군이 아니라 조종사로 미 육군 항공대에 입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대원들끼리 뭔가 나눌 수 있는 기념품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어떤 중위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 잘 사는 중위가 동재질로 해가지고 코인을 만들었대요. 코인을 만들어서 이 가죽 케이스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은 별로 재미가 없죠. 그 친구들, 조종사들한테 나눠줬나 봐요, 그것들을. 그리고서는 이 친구가 이 작전을 나갔다가 포화에 대공포에 맞고서 격추가 됐나 봐요. 격추가 됐는데 독일군 지역에 이제 격추가 돼서 독일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연히 사로잡은 독일군은 이 친구의 모든 것을 뺐죠.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뺐고 신분증 다 뺐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뺏겼는데 독일군이 보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러면서 그냥 가족에서 온 건가 보다 그러면서 이 코인은 남겨놨나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포로로 돼 있다가 기회를 틈타서 탈출을 시도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인 옷을 입고 구해가지고 입고 프랑스군 지역까지 들어갔는데 프랑스군이 처음에 이 친구를 체포를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봤더니 이게 외국인은 분명한데 억양이 이상한 거야. 영어를 잘하는 프랑스인도 있지만 못하는 프랑스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억양도 이상하니까 야, 이거는 적의 첩장가 보다 사살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프랑스 군 중에 한 명이 이 친구의 코인에 이 비행단의 로고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미군에 소속된 이 조종사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신분 확인이 돼가지고 총살 대신 포도주를 얻어먹고 아주 대우를 잘 받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부대에 원복을 하게 되고 이 얘기가 널리 퍼지게 되자 그때부터는 모든 그 항공단의 대원들이 다들 코인을 지니고 다녔다.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얘기가 좀 기록이 없어. 그래서 나는 믿기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누가 반기를 들었냐? 미 공군 역사연구소에 있는 베리 스핑스라는 분이 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하고는 다르고, 내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베리 스핑스 씨가 생각하기에는 코인이 처음에 유래한 것은, 그리고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월남전 당시, 베트남전 당시에 각 병가별로 운영하는 그런 이 술집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병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겠죠. 아마도 그 부대에 보병들이 많이 가는 술집,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야, 저 술집은 우리 보병 거야, 이런 데가 있었나 봐요. 그런 술집에 다른 병가들이 오는 게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전투를 다녀온 사람들만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증거를 가져와,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 뭐 증거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별별 일이 다 생겼답니다. 막 적의 이 전리품을 가져오고 모자를 가져오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적의 사체 일부도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야, 됐고 이제 부대 코인 정도는 받아줄게 해서 그때부터 부대 코인이 좀 널리 알려졌다라는 게 이제 베리 스핑스 씨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그의 주장이 100% 맞느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다른 역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연구가분들인데, 고대부터 근대로 들어오기 전까지 군인들의 봉급은 대부분 동전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군인이 전공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지휘관이나 높은 사람이 치하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동전을 하나 더 줬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유래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썰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래는 어떤지는 정확하지 않다가 정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역사에 남은, 그럼 역사 기록에 남은 건 없냐? 있습니다. 예, 있어요. 자, 미 육군이 또 이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제11 특수전 그룹에서 어떤 이 병사 하나가 이 코인에다가 자신의 이 부대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 손재주가 좋은 분이었나 봐요. 그걸 해가지고 이 다른 부대들한테 나눠주는 거를 11 특수전 그룹의 지휘관이 봤나 봐요. 보고선 야, 이거 좋은데 이거 우리 부대 걸로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은 훔쳐와서 11그룹의 기념품이 만들어져서 1969년부터 1980년도에 코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미 육군에서 공식적으로 코인을 운영하는 부대는 바로 그 부대였다라는 게 정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루머도 있습니다. 이건 뭐 루머가 아니라 사실 이 일반적으로 쓰인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첩보 쪽에 있는 분들 혹은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야 되는데 뭔가 이 부대 마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은화에 자기들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언제나 지니고 다녔대요. 미 육군 중에 2차 세계대전 당시 필리핀 전선에서 게릴라들과 활동했던 OSS 쪽 대원들이 그런 그 표식을 많이 들고 다녔고, 유럽 전선에서도 그런 것을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것도 코인의 유래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10그룹이 역사적으로 그래도 오래 쓰인 곳이고, 자, 그러면 왜 이게 챌린지 코인이라고 불릴까요? 이름이 챌린지 코인, 밀리터리 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코인을 제5 특수전 그룹의 원사한테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럼 이 코인을 어떻게 쓰는 거냐 라고 했더니, 원래는 이 코인이 그냥 감사의 뜻 혹은 우리 부대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한 사람한테 주는 거긴 하지만 부대원들끼리도 나눠 갖는다. 그런데 게임 같은 게 하나 있대요. 챌린지가 있답니다. 어떤 거냐? 코인 책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누군가 이 부대원들하고 같이 바에서 술을 마시는데, 야, 이거 내 생각에는 우리 부대원들 중에 우리 챌린지 코인 안 가진 사람이 적어도 한두 놈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코인 책이라고 하는 거죠. 자, 동전을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창을 했어요. 자, 코인 책! 그래서 이 대원들이 코인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잖아요. 그러면 맨 안 가지고 있는 친구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꺼낸 친구가 그 술값을
내야 되는 거고요. 혹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면은 제가 이 술값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챌린지 코인이라고 불린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또 하나, 코인 하면은 꼭 생각나는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 고공을 훈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공을 훈련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갔는데 쓰레기통에 한국에 707 코인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헉? 저게 왜 쓰레기통에 가 있어? 그래서 그쪽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부대에서 왔는데 이 외국 애들한테 코인을, 그래도 한국 사람들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막 나눠줬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는 코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줬더니 어떻게 됐냐, 걔네들한테는 이게 뭡니까, 그 코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금속 덩어리예요. 아무 쓸모없는 금속 덩어리고, 이걸로 뭐 맥주 한 잔도 못 싸먹는 거잖아요.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을 줄 때는 정말 우리 부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한다, 혹은 내가 정말 어렵게 따낸 것을 누구에게 감사의 표시로 준다라는 의미로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 자신이 준 거를 누가 이렇게 정말 값없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소속돼 있는 부대의 값어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코인을 주실 때는 특히 외국 사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부대를 준다, 혹은 내가 너무 고마워서 준다, 나에게 정말 유의미한 일을 한 이분에게 준다, 이런 생각으로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슬픈,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요새 코인 수집이, 해외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코인 수집이 있어 왔고, 국내에서도 점점 코인 수집이 취미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희소성이 높은 코인 같은 경우엔 몇천 불, 몇만 불에 팔리는 코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인을 수집하는 취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특히 국내에 기가 막힌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들은 케이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코인을 만들어내요. 장사꾼이죠. 내가 그 부대원이 아닌데 그럴싸하게 그 부대 코인을 만듭니다. 왜냐, 업체에다가 이야기하면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팔아요. 내가 만든 것보다 윗돈을 붙여서 팔죠. 특히 특수한 곳의 코인 같은 경우에는 희소 가치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내가 한 3,000원에 만들었다, 혹은 6,000원에 만들었다 그러면 10,000원, 20,000원에 팔아서 이 시세 차익을 얻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그 기간에, 그 코인이 나오기 되게 힘든 기간에 몇십 년을 근무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기네 코인을 못 받는데 그 기간에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웃긴 거잖아요. 다른 기가 막힌 경우, 어떤 부대의 코인이 유명해졌어요. 디자인을 잘했던지 아니면은 모양이 예뻤겠죠. 그랬더니 현역은 현역인데 그 부대 소속이 아니야. 근데 그 코인을 만들었던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 코인을 만들어 달라고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입니다. 제가 B 부대에 있는데 A 부대 코인이 예뻐. 그래서 봤더니 인터넷에서 A 부대 코인이 잘 팔려. 그랬더니 B 부대에서 A 부대의 코인을 만든 그 회사에 컨택을 해서, 내가 현역이니까 A 부대 코인을 30개, 50개를 만들어 다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에서는 당연히 현역이니까 같은 부대 소속이겠거니 하고 만들어 주겠죠. 이 친구는 이걸 또 인터넷에 대팔아.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명예에 달린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고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인은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했던지, 아니면은 그 부대와, 원래는 코인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냐 하면은 그냥 보이게 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일부러 딱 몇 명만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안에 코인을 숨겨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줘요. 원래 이렇게. 그 정도로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코인인데, 요새는 그 코인을 그냥 좀 너무 없여기는 게 있고, 혹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코인을 수집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내가 구하기 힘들어서 뭐 인터넷에서 사겠다. 범죄도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코인을 주시는 분들, 특히 현역분들은 코인을 줄 때 다시 한번 코인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상 태상호의 밀리터리 톡 오늘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코인.